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뭐 깊어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상담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시면 되겠고요. 지수 조정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여러분들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대비를 조금 미리미리 해놓으신다면은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현금이 없다면 어떤 종목을 좀 정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풀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오늘도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참여, 상담 참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역시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요. 지금 생방송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 올려주시면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바쁘시거나 전화 상담이 조금 지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전화가 메인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 상담 주시길 바라겠고요. 끙끙 앓지 마시고 주말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내시기 위해서 저와 함께 고민들을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지수가 조금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요즘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상장주들이 급등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약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거나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라고 이렇게 확률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코스피가 1.2% 정도 빠지고 이제 이번 주 중에서만 거의 한 5%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한다 하면 4.86%대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제법 많이 내려왔다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주 중으로 따진다면 7.9%대 빠졌습니다. 약 8%대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진 폭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2.58%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하면서 갖가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급을 보시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다 보니까 지수가 못 간다. 또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개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안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경제적인 또 거시적인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미국의 실업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 뭐 또는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을 때 경기가 지금 안 좋다는 걸 의미하니 지수가 빠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반도체 쪽에 힘이 빠지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 뭐 물론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 때문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엔캐리 자금 때문이다. 전쟁 때문이다. 뭐 우리나라 경기에 소비 침체가 왔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GNI 때문이다. 뭐 GDP 때문에 뭐 이유는 정말 갖가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이유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잘 안 하고 여러분들께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 제 스타일로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파는 사람 많으니까 빠지는 거고 안 사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평선을 뭐 이탈을 했던지 뭐가 깨졌던지 뭐 각각 보고 있는 내용들이 좋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별로 좋은 거 없으니까 팔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추석까지 우리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 추석에 또 휴가철 우리 또 쉴 텐데 그 쉬는 동안에 또 어떤 악재가 생기고 어떤 변수가 생기고 미국 연준에서 또 어떤 금리 인상과 인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야 지금 우리가 풀매수하자라고 하기에도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각종 지표들이 뭐 그렇게 좋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쁘게 나왔다고 하니 일단 팔아볼까 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야 일단 사지 말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는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차트상으로만 이해를 해본다면 그냥 쌍바닥 그리로 내려간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쌍바닥을 그리로 내려가는 이런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수가 빠져내려갈 때 사실 이렇거든요. 뭐 문현재 멘토가 좋다 했던 기업들도 빠지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뭐 이런 기업 저런 기업 할 거 없이 다 빠져요.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는 그 기업이 잘못돼서 빠졌다기보다는 투심이라고 하죠. 투자 심리가 죽어서 빠지는 거고 어떤 사람들이 손절하다 보니까 그 손절에서 주가가 내려가서 들고 있던 사람들이 더 물리게 되겠죠. 손실률이 더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거라도 건져야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파는 사람들
종목들 또는 반대 매매를 통해서 내가 원치 않게 팔아내는 사람들 때문에 또 주가가 또 밀리게 되고 그렇게 밀리다 보니까 또 다음 날 더 큰 손실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어제 팔 걸 그랬네 하면서 오늘 파는 사람들 그 파는 사람들 때문에 다음 날 이전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그저께 팔 걸 그랬다 어제 팔 걸 그랬다 하면서 파는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심이 결국은 지금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또는 뭐 제가 좋다고 했던 종목들 제가 좋게 본다고 했던 그런 업종들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수가 안 좋을 때 문현지 멘토님이 좋다고 했던 그 종목들도 빠지고 있는데요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좀 지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문현지 멘토가 여기 앞에 있으면 옷 안 젖는다고 근데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옷이 젖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니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물에 빠져놓고 왜 저는 제 옷은 물에 젖습니까? 문현지 멘토가 안 젖는다 했잖아요. 물에 뛰어들면 젖죠? 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때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수가 빠질 때 종목 빠져요라는 이야기는 너무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지식 수준은 될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있다면은 그냥 조금 힘드셔서 저러나 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지수가 빠질 때 종목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잘 보시면 오늘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평소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뭐 대구백화점이라던가 제주맥주라던가 LK 삼양이라던가 지금 최근에 망하려고 했던 망할 위기에 놓였었던 KC 그린홀딩스, KC 코트렐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매수하나 하면은 이런 기업들은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신규 상장주라고 엮여지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싸니까 사봐야지 이런 개념으로 별로 잘 접근하지 않는 기업들이 급등이 많이 나와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평소에 잡주를 추천하거나 잡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건데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렇게 투심이 죽을 때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뭐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추천했던 종목이 빠졌다고 해서 사실은 그 전문가가 잘못했다거나 그 뭐 어떤 여러분들 종목이 매수가 좀 잘못돼가지고 종목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마음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빠져내려갈 때 내려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갈 때 올라오는 종목들이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종목 밀릴 때 내 종목 빠진다 또는 뭐 이 종목이 빠진다 저 종목이 빠진다 걱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그런 걱정하는 건 조금 웃기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온 동네가 다 추워지는 건데 여기가 추워졌다 저기도 추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정상적이진 않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조금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수를 한번 바라봐보자. 지수 빠질 때 오늘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138 종목이 올라오고 64 종목이 하락하고 코스닥도 200 종목이 상승하고 1380 종목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인 건데 지수가 결국은 다 빠져야 종목이 다 빠지는 게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이 전저점입니다. 내 종목이 이평선에 닿아서 지금 매수할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이 이렇습니다. 내 종목이 뭔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내 종목이 지금 들고 있는데 10% 빠졌어요. 20% 빠졌어요. 내 종목이 멘토님이 그때 뭐 3,000원까지 오면은 추가 매수를 했는데 3,000원에 왔어요.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요 지수가 이제 다 끝나야 돼요. 하락이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들을 떠나서 다음 주에 지수가 조정이 들어가서 2,400까지 떨어진다면 여러분들 종목 지금부터 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다 빠져야 여러분들의 종목들 하락이 끝나는 거고 하락폭이야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수가 빠졌을 때 어디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 종목인가? 안 해도 되는 종목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샀는데 매수가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도 않고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막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계좌의 비중만 늘어나게 되고 더 많이 빠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은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 지수 빠질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가 아닌가를 먼저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지금 빠져내려갔을 때 2,450포인트까지 저는 빠져가지고 이제 쌍바닥을 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기서 만약에 더 밀린다고 한들 내 종목이 과연 어디까지 빠질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같이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예측대로 지수가 움직이거나 뭐 종목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어떤 대비를 했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가지고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는데 어떤 종목을 오히려 대비를 잘해가지고 같은 시기에 같은 흐름이 나왔을 때 수익이 나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빠질 때 저는 시장
시장에 관심을 좀 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면은 지수가 빠져내려가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요.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빠질지 언제까지 빠질지 이거 보고 있다 보면 내 종목이 빠져내려갔는데 추가 매수를 지금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고민하다 보면요.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너무 힘들어서 매수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 끊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주말을 조금 이제 힐링을 위해서 나의 체력적이라던가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조금 야외 활동을 하시던가 아니면 정서적인 활동을 하셔가지고 조금은 마인드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보내시려면 내 종목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방치하면 그거 되게 힘듭니다. 방치하면 여러분들 그거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전화 상담과 채팅 상담을 통해서 꼭 상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상담을 통해서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시아나항공 14,300원에 5% 있어요. 아시아나항공을 4,300원, 14,300원에 5% 5%요. 정도. 일단 아시아나항공 14,300원에 5% 정도면 일단 비중이 적어서 뭐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안 좋아진 기업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진짜 적자가 많이 나고 안 좋아졌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안 좋아지긴 했었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여행을 못 가고 비행기가 안 뜨고 막 비행기가 안 날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비행기 공항에 주차비 엄청 내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비도 많이 내고 항공료 이런 건 다 뭐 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안 남는 비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방치해버리는 그 비행기가 많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으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실제로 많이 났는데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이 사실 지금은 좀 좋아졌어요. 상황이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외국 관광객도 많아지고 됐고 우리나라도 관광을 좀 많이 다니게 되었고 뭐 사실 요즘은 좀 괜찮은 분위기긴 해요. 거기다가 이제 화물 운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마진을 조금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올라오질 못하고 우하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종목에 기대값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경기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뭐 올라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소비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행을 앞으로 더 갈 것인가? 지금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이자 좀 내다 보니까 허덕거리면서 여유 부릴 그런 사칠 부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데 과연 이 아시아나항공을 지금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기가 지금은 좀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여행업종, 항공업종은 진짜 초장기로 봤을 때요. 초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이 저점이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네, 우리나라 뭐 고령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네네네.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우리가 좀 와닿지는 않았었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 사회가 2018년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요. 거의 한 7년 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횟수로는. 연수로 따졌을 때 한 7년 만에 들어가는데 7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게 뭐 어쩌라고 싶은데 일본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빨리 들어갔다고 세상이 막 뒤들썩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네. 떠들썩하고 그랬을 때가 걔들이 11년 만에 들어갔었어요. 미국이 한 30년 만에 들어가고요. 영국이 한 52년 만에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7년이 얼마나 빠른 건지 좀 체감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 다음에 어떤 산업이 성장했습니까? 하면 여행 산업이 지금 제일 많이 성장하고 지금도 여행 산업은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저축을 하고 뭐 이래봤자 뭐가 있겠노 나도 좀 이렇게 세상을 좀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일본에서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점점 이렇게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나라가 점점 이렇게 중위 연령이 높아지게 되고 고령 사회로 가다 보니까 여행 업종이 참 이렇게 흥하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시아나항공도 지금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2년 뒤면 초고령 사회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2026년에 초고령 사회입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인구가 20%가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가 다들 이렇게 다 같이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 보면은 항공사 이런 쪽들의 관심사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 본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주 멀리 본다면 저는 항공기업 이런 건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멀리 투자할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는 좀 아시아나항공, 그러니까 항공산업을 투자했다면은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물렸으니까. 안 사서 들고 있으면 아우 그렇게 길게 보지 마시고 사지 마세요라고 할 텐데 이미 사서 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투자 방식을 조금 초장기 투자로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빨리 수익 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 물론 뭐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합병 이야기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꿈틀거릴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그냥 중간에 생기는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는 걸로 하고, 초장기로 본다면은 사실 이 종목이 한 7,000원 내지 8,000원 정도 자리 잡을 때 비중을 늘려나간다라는 전략이 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멀리 보고요. 그래서 네. 비중이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내 자산의 100%가 다 멀리 본다고 생각하고 초장기 투자해버리면 깝깝하거든요, 사람이. 그죠? 근데 5% 정도만 초장기 하는 데에서 나중에 5% 정도만 더 추가 매수해서 초장기 투자 뭐 한 5년, 10년 투자한다고 생각해놓고 나머지 90%는 좀 중단기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본다면 비중 조절했을 때 아시아나항공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7, 8천 원쯤에 추가 매수하면 되는 기업이니까 지금은 내버려 둬보자. 일단은 내버려 둔 다음에 얘가 바닥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초장기 투자할 건데 지금 몇 달 안에 추가 매수하고 이런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바닥 잡는 거 확인하고 그때 추가 매수해도 되니까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고, 멀리 가져간다면 수익을 거의 확실하게 내고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멀리 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천당 제약 네. 20만 5천 원에 20%입니다. 아이고, 뭐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시네요, 스스로. 예, 근데 제가 네. 그 전문가님 방송을 늘상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전문가 선생님이 만약에 혹시라도 삼천당 제약이 13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그렇게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안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 전화드렸어요. 방송을 빌어가지고 모든 시청자분들께 사과를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이 어디까지 빠지면은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너무 좀 믿었나 봐요. 너무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분들도 깨우치는 게 있을 거야. 그쪽 자리가 왔다고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리 어떻게 잡아야지만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 깨달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그들을 맹신했나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야기했던 그 가격만 생각하고 계시고 시장이 빠진다, 종목이 빠지고 있는 중이다, 떨어지는 칼날이다, 이 다른 이야기들 하나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과소평가를 한 게 아니라 과대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런 이야기를 해놓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가격만 생각하고 상황은 절대 안 보구나. 상황이 지금 얘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도 안 보고 있고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안 보고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아예 안 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어쩌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날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방송에서 한번 내가 진지하게 이거는 사과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내용이 지금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지금 우리 놀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시청자님이 이렇게 딱 때마침 전화가 와가지고 말씀드리지만 13만 원쯤 되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시장이 지금처럼 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얘가 딱히 내려왔을 때 반등 포인트가 조금 이렇게 나와주면서 여기에 자리를 잡아주기 시작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나온다면 13만 원쯤에서 그런 걸 고려해봐도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흐름상으로는 13만 원이 아니라 그냥 내려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 자리인데 문현진이가 그때 13만 원을 내가 매수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전화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생각보다 많다는 걸 제가 좀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목표가도 원래 잘 안 드리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 보자 이런 이야기도 원래 잘 안 하는데 더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떤 제가 제시하는 가격이 가이드라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마치 절대 법칙처럼 문현진이 13만 원 오면 추가 매수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의 상처라든가 마음의 부담, 짐들이 더 많아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딱 시청자님이 그런 예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건 이따위 없습니다. 자리에서 안 사는 게 제일 좋긴 좋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10만 5천이라는 이따위 가격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모든 이 삼성단 제약은 20만 원까지 올라갈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가격은 완전히 초바가지 쓰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1번은 이 자리에 안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샀으면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는 저기까지 와봐야 안다라는 건데 지금 와봤는데 전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13만 원을 네. 기억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다 보니 13만 원이면 충분히 많이 빠져서 뭐 추가 매수를 고민해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수가 이렇게 빠져내려가고 지수가 아직 바닥을 안 잡고 더 내려갈 수 있고 2,400포인트 언저리를 바닥을 잡으려고 할 때 여기에 만약에 13만 원이었으면은 만약에 2,400포인트까지 지수가 만약에 밀려 내려갔어요. 반등이 나가려고 해요. 거기가 13만 원이었으면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저기까지 더 가야 돼요. 그리고 저점 깨질 수 있어요. 그러면 2,350포인트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 상황이라면 벌써 제가 아직 지수가 2,400까지도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벌써 13만 원이야? 그러면 계획 수정해야 되겠다. 12만 원 내지 10만 원까지 기다려야 되겠는 걸 하고 저는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참 때마침 전화를 잘 주신 거예요. 계획을 바꿨을 때 시청자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10만 원까지나 12만 원 깨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기까지 왔다고 또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제가 또 말 실수할 거 이야기하는 건데 10만 원, 11만 원 기억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이 또 어떠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충분히 그거 고려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고.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거는 예. 이치라는 거예요. 가격을 생각하지 말고 그 가격이 뭐든 간에 상황이 추가 매수할 상황이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가격이 13만 원이다, 11만 원이다 하면서 점쟁이 같은 식으로 제가 찍는 게 아니라 상황이 추가 매수할 가격이면 5만 원이어도 좋고 6만 원이어도 좋고 15만 원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끝나면 하락이 끝났다든지 지수 하락이 끝났다든지 얘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뭔가 버티는 구간이 나온다든가 또는 뭔가 호재거리가 좀 나와가지고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좀 바닥을 잡는 구간들이 나오게 된다면요. 근데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아니다 보니까 과거에 13만 원을 기억하셨다면은 이제 지금 제가 말한 또 10만 원, 12만 원 이것도 기억하지 마시고 지수 하락이 끝나야 된다. 일단 1번입니다, 이게. 지수 네네. 하락이 끝나야 일단 추가 매수를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지수 하락 끝날 때가 12만 원이든 1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9만 원이든 8만 원이든 7만 원, 6만 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끝나야 된다고요? 뭐가 끝나야 된다고 했죠? 지수 하락이 끝날 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우리 시청자님들이 핵심을 딱 짚어가지고 다 이해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이게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저는 그걸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다들 전부 다 가격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빠집니까? 이것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말도 자르고 혼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쉽게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믿어갖고요, 전문가.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 저도 절 믿어주시는 거 감사한데 가격 못 예. 맞춰요. 그러니까 상황이 예, 끝나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치를 가르치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이유가 모두가 스스로 네.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그러면 예.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제발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저의 진심인 네. 거죠. 그게 뭐 종목 이렇게 내가 맞춰가지고 나만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지수 하락이 끝나야 되는 거니까 가격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물리지 않았습니까? 1번 안 사는 게 좋았는데 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걸 전략을 짜면서 대응할 때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는 그냥 빠져 내려가게 냅두고 지수 하락이 끝나면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옆으로 가는 횡보하는 구간이 좀 나오게 되면 거기가 추가 매수할 자리인데 지금으로서는 오늘날로서는 또 10만 원 정도나 12만 원 정도로 예상은 되긴 하는데. 그때 됐을 때 또 어떨지 모르죠, 그죠? 네, 그러죠. 네, 그때 예. 또 지수 하락이 안 끝났으면은 저 가격도 의미가 없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수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시황 설명 남들보다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시황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쓴다면 아마 추가 매수 타이밍 잡지 않을까. 일단 삼천당 제약은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가에 잡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등이 나오려면 네네. 아직까지 자리를 잡을 때 한 10만 원 정도까지 빠지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수 상황에서는요. 그러면 10만 원 내지 예. 그 이하로 빠져내려간다면은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된 김에 13만 원까지 벌써 내려온 김에 그냥 한 7만 5천까지 빠져내려가면 추가 매수해가지고 탈출하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7만 5천 원까지 어차피 추가 매수 계획이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 금액을 지금 막 함부로 들어가실 게 아니라 지수 빠지는 거 기다리고 바닥 잡는 거 보고 7만 5천 내지 10만 원 자리 잡을 때 한번 들어가 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다른 상담 너무 보시면서도 강의를 한다, 지금 강의 듣는다 생각하고 제가 남들 잔소리하는 걸 그냥 내 피와 살이 된다고 생각하고 듣다 보면요 주식을 혼자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걸 제가 꼭 만들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네, 그 3,680원에 12%예요. 전화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렸긴 했는데 3,680원에 12%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이 기업의 업황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쪽이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네. 딥러닝, 빅데이터 해가지고 우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이라서 사실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도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앞으로 계속 진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장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진화를 해 나가야 되는 어떤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자동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도 3단계, 뭐 4단계를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규제라든지 기술력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깐 멈춰 있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 약간 뭐 화재가 일어난다던가 불편함, 충전의 불편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뭐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좀 많은 과도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넘어설 때 이제 자동차는 모든 이제 기업인들, 자동차 기업인부터 해가지고 전자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인들도 LG전자도 전장 산업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게 자동차는 이제 하나의 완성된 전자제품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고요. 지금도 벌써 전자장치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즘 신차들 보면 진짜 전기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버튼이고 디스플레이고 디스플레이로도 뭐 터치만 하면 다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옛날에 똑딱똑딱 이렇게 버튼 누르는 느낌하고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뭐 성장으로만 따진다면은 뭐 저는 좀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과도기다 보니까 과도기에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뭐 좋아져야 올라가는 거지. 지금 과도기에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딱히 없다 생각이 들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과거에 이제 올라올 때 이것도 지금 저때 기록을 한번 보게 되면은 완전 자율주행 이런 이야기들로 해갖고 막 주가가 올라왔었거든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만들겠다 하고 우리나라도 네. 완전 자율주행을 뭐 대전 뭐 세종시에다가 뭐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가지고 올라오긴 했었는데 지금 약간 흐지부지하죠. 그죠? 자율주행이 좀 흐지부지합니다. 뭐 많은 산업들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과제들이 많잖아요. 최근만 하더라도 뭐 건강보험료, 뭐 국민연금, 금투세 넘어야 될 산들이 지금 아직까지 많아서 그런 자율주행 산업과 같은 이런 데 지금 규제 좀 어렵고요. 거기다가 지금 나라에서도 계속 금리 인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이런 것도 집값도 그렇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아직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해야 되고 산업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차 이런 쪽에서는 이미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많이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멀리 본다면은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고 봐요. 급한 돈 아니면 그냥 놔두시면은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급한 돈이 아닌 돈이 더 있다면 저는 더 사도 괜찮다고 보긴 해요. 뭐 물론 이 기업보다 좋은 다른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좀 많긴 많지만 이미 물려 있는 걸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낫지. 딴 거 사봤자 종목만 많아지고 그게 빠졌을 때 오히려 더 고통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야 얘가 지금 자리 잡을 때 추가하면서 한번 해보자. 대신에 지금 이제 2,000원짜리쯤에서 저점을 만들면서 자리를 잡아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밀리게 된다면 사실 1,5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 2,000원짜리에서 적어도 한 3번 정도의 반등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쌍바닥 가지고는 힘들 수 있는 게 2020년부터 빠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빠져서 쌍바닥은 약해요. 그래서 3바닥 정도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3번 정도의 2,000원 정도의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격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달라지는 거지 그 가격 띡 왔다고 추가 매수하면 그거는 좀 잘못된 투자예요. 그래서 2,000원 여기서 3번 정도 자리 잡으면 확인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 3번이라는 것도 뭐 3일 동안 이렇게 띵띵띵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파동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의 파동을 보통 한 몇 개월 걸려요. 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그럼 3번이면은 3개월, 3개월, 3개월이니까 약 한 1년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지켜보고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에 하나 폭락이 나와버리면은 이건 진짜 기회거든요. 폭락을 3번의 바닥을 볼 필요 없는 기회예요. 한 번의 바닥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폭락 나와서 1,500원 이하로 빠지면 빨리 전화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어디서 강연이 열리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저는 늘 상담을 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전문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혼자 주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잔소리가 심하다, 뭐라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뚝심 하나로 지금까지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에서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혼자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단기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저점과 고점이 뭔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러 갈 거기 때문에 역시 토요일에 송도 컨벤시아 1층에서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후 1시까지 와주시면 내일 오후 1시까지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수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원 벨라스위트 호텔 지하 1층에서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다 같이 오신다면 역시 강연 제가 재밌게 준비할 테니까 오셔서 뭐라도 좀 배워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강연회가 좀 오실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방송 상담 중에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필요한가 하면 기업 안 필요해요. 진짜로. 주식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가격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들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유튜브에 있는 종목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체크 한번 해보면 현대건설입니다. 일단 현대건설을 보유한 지 3년 넘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게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3년 전부터 건설업종 안 좋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건설업종을 금리 인상기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잔소리였을 거고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그래도 불구하고 건설 뭐 좋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건설업종은 좀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은 부동산이 올라갈 건가 하면은 정부의 움직임만 봐도 알잖아요. 그냥 부동산이 금리 인하면 오를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런 인식 깨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금감원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가계부채 때려잡겠다, 규제 더 넣겠다, 대출 규제 더 세게 하겠다. 더 빠르게 더 강한 규제들을 더 많이 들고 와서 집값을 때려잡겠다. 아예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금리 인하면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하면 부동산이 올라갈까 봐. 금리 인하면 사람들이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살까 봐 못하게 한다잖아요. 근데 왜 부동산이 올라가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예 왜 정부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지 말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집을 사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인 거고 지금 잠깐 집값 반짝하는 것도 잘못된 투자 생각으로 인해서 몰려 들어가는 것뿐인 거죠. 그 분위기 때 얘가 좀 반등이 좀 나와줬어야 됐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사가 사실 아파트만 건설합니까 하면 그건 아니죠. 뭐 플랜트도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 뭐 잘 나오곤 있습니다. 국내 아파트만 건설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식 자체가 투자 인식의 자체가 지금 뭐 PF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저축은행을 부실하게 만들고 있다. 또는 뭐 PF 리스크 연체율이 지금 뭐 8%대 올라와 있다. 10%대다. 아니다. 20%대다 하는 그런 전망들도 있다라고 하다 보니 사실 투자 심리가 여기에 좋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에는 추가 매수하기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거는 추가 매수도 없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이제 금리 인하가 첫 번째 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돌아봤을 때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한번 확 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금리 인하했다. 이자가 싸다. 그러니까 대출이라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이제 DSR 규제 더 넣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안 되면 이제 대출 받지 마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연봉이 되는 사람들이 막 차다 하고 이렇게 막 들어가 버리면서 부동산 쪽이 화랑이 한번 돼버리는 경우들이 한 번쯤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마지막 그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 되거나 어쨌든 그때 한번 튀어오른다면은 그때 탈출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그래도 아무쪼록 어쨌든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이슈를 잘 끌어내가지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35,000 내지 않은 37,000원대까지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전 잘 나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손해가 좀 나더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 3년이나 뺏겼지만 더 많은 시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저는 중간에 매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반등 시 3만 6, 7천 원쯤 올라오더라도 매도하자. 만약에 이게 오랫동안 몰리게 되면요. 건설업황은 지금 이제 불황이 온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건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만 빠질 뿐이지 회사는 좋아요. 그리고 뭐 대기업들은 괜찮아요. PF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소건설사가 문제인 건데 그것 때문에 대기업들도 싸잡아서 같이 이렇게 연대 책임처럼 같이 이렇게 과소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리스크들이 생기고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 갑자기 와서 주가가 25,000 내지 2만 원까지 빠진다. 저는 이제 저 때는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많이 해도 되는 기업이 건설사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안 좋았던 거지 앞으로 주가가 더 빠지고 이 불황이 조금 사라지고 나면은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가 되기까지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손을 대지 마시고 그냥 홀딩하시고 이거는 지금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없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언론 종목인데요. 네페스 아크입니다.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떨어진다. 끝없이 떨어져요. 처음으로 마이너스 50% 반토막을 경험했다라고 하셨는데 뭐 봅시다. 24,400원의 비중이 15%입니다. 뭐 일단 24,400원의 비중이 15%면 사실 네페스아크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최근에 엮여가지고 올라왔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테스트 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고 아무래도 고객사가 삼성전자, 갤럭시 S24라든지 이런 쪽이다 보니 야 고객사도 좋네 해서 올라왔지만 이거 뭡니까? 돈은 잘 못 벌고 있는 기업이죠. 제가 전에도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도체가 지금 많이 팔려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SK하이닉스 이야기인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장비 업종들은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감산했잖아요. 그 감산했기 때문에 장비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있는 장비로도 충분히 지금의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지금 생산량에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는 판매가 또 많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 좀 올라오게 된 거죠. 재고 잘 처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잘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시적일지 앞으로 계속 반도체 호황이 올지 HBM이라는 게 없다가 팔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팔린 거야 라고 하는 건지를 모르다 보니까 증산을 화끈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장비 업종들의 발주가 많아질 건가 하면은 아직 그렇진 않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했죠? 같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반도체 좋단다 앞으로 가겠지 하고 올라갔더만 야 근데 반도체 장비 주문 없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내려가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잘못된 투자를 하신 약간 이제 결말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안 좋을 건가 하면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반도체 업황은 호황이죠. 앞으로도 계속 슈퍼 초호황이 계속 올 거고 그게 오겠지만 주가는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바닷물 마르나요? 안 마르잖아요. 근데 파도가 있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바다가 이제 앞으로 없어지나요? 그건 아닌데 지구온난화 왔다고 바다가 없어지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밀물과 썰물이 계속 있는 상황인 거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파동은 계속 있습니다. 그냥 계속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기업 자체는 사실은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다. 불황이 있으면 호황이 있고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는 법이죠. 근데 그 불황 때 닥쳐오는 어떤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건데 이 회사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게 회사가 가진 돈도 꽤나 있는 편이고 자본금도 뭐 제법 있는 편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재무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불황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다시 자리 잡고 나면 올라갈 텐데 보통 이 불황기 끝나고 다시 자리 잡는 데까지가 한 2, 3년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빠지는 데 거의 한 1, 2년 내려가서 또 자리 잡는 데 한 1년 그러니까 2, 3년이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올라오게 된다면 2025, 6년쯤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지 추가 매수를 잘 해가지고 매수가를 잘 낮추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라고 한다면 그만큼 추가 매수 효율이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손실이 많이 났어요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안 팔았잖아요. 안 팔았으면 손실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뭐 고층 빌딩에서 고층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거기서 절대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뛰어내리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라고 했을 때 어머 무서워 내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 제가 겁줬어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안 뛰어내릴 건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증권사도 지금 팔면 여러분도 50% 손실 나갖고 얼마 손실 납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준 것뿐인 거지. 안 팔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50% 물렸다고 걱정하거나 막 겁먹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실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추가 매수를 했을 때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 떨어질 때까지 냅두고 한 10,000원 내지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10,000원에서 삼성전자 더 빠질 것 같죠. SK하이닉스하고. 그러면 10,000원 또는 9,000원 정도쯤에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격이 왔다고 추가 매수 이게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하는 거죠. 뭐 반도체가 더 빠지고 있으면 더 내려갈 거고 지수가 더 빠지고 있으면 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처리가 잘 되는 가정하에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일 수 있으니까 그때쯤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추가 매수가 뭔지 효율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제가 확실하게 경험하게 해드릴 테니까 더 이상 손대시면 경험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손절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냅두고 현금만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만 잘 마련하신 다음에 10,000원 조금 이하로 빠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명신산업이고요. 네, 14,300원에 10%요. 14,300원에 10%.
예, 요즘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뭐 일단 저기 14,300원에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차트를 조금 보실 줄 알았거나 또는 차트를 어떤 사람들이 봐가지고 추천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쨌든 예, 차트상으로는 근데 14,300원이 지난번에 저점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점이라고 믿고 있던 이 도끼가 내 발등을 찍어버리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있던 바닥이 원래 무너질 때 추가 하락 나오면서 저 밑으로 이렇게 더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 우리가 손절해야 될지 추가 매수해야 될지를 고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주가가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저점 라인이라고 한다면 무너지면 손절이 맞습니다. 주가가 위쪽에서 만들어지면요. 예를 들면은 SK케미칼 같은 경우가 제가 상담을 한참 많이 했던 종목인데 언제 많이 했습니까 하면은 작년 2021년과 2022년 여기쯤 왔을 때 아마 이데일리 방송에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 때 보면 SK케미칼 제가 상담한 거 보면은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종목은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때 수많은 이제 유튜브에서 채팅을 치시는 분들이 반발이 많았었어요. 뭐냐면 SK케미칼 같은 거 저점 깼다고 손절할 것 같으면 누가 주식을 하나? 에이 저건 손절 전문가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렇게 고점에서 저점 깨져버리면 아주 오랫동안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고점에서 저점을 깨면은 위험한 경우들이 많은데 반대로 누가 봤을 때도 저점인 자리에서 저점을 깨면 올라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그냥 들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고 더 사는 게 유리한데요. 더 살려면 여기서 바닥을 잡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추가하면서 하면 더 고통받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수가 조금 안 좋아서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조정이 들어가면서 얘도 조정이 들어갔고 지금 쌍바닥 그리는 과정에서 지수가 쌍바닥 그리려고 하니 얘도 쌍바닥 그리고 내려간 거고 지수가 바닥을 깨면 얘도 바닥을 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따라다니고 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코스피 200 종목이다 보니까 펀드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 지수가 내려가면 펀드 자금들은 자동 손절해버리거든요. 종목명 안 봅니다. 그냥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이 200개다. 그럼 200개 종목을 전체 손절을 한 번에 싹 다 해버려요. 비중을 한 2% 줄인다거나 3% 줄여버린다거나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도 물량이 막 나와요. 기관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지수가 빠지면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얘도 지수 조정이 끝나고 나면 사실 추가 매수를 하기가 참 좋죠. 그래서 지수가 좀 깊게 빠지면 빠질수록 추가 매수하기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깊게 빠지면 겁낼 거 없이 그냥 9,000원이 되었든 8,000원 되었든 지수 조정이 끝났을 때 추가 매수 조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생각보다 여기서 10,000원짜리에서 안 빠지면 사실 14,000원짜리 이나 이 11,000원짜리나 크게 차이가 나는 자리는 아니에요. 저점 라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오면 얘는 2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서 추가매수 안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예요. 시청자님 매수가가. 그래서 나쁜 가격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저점에 사는 사람은 주식이 유리해져요. 그만큼 저점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득 보기가 정말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잘 사서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이 들고 돈도 지금 잘 벌어요? 못 벌어요? 잘 벌어요. 잘 벌죠. 그죠? 예. 자,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으면 평생 그렇게 살까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를까요? 뭔가 다르겠죠. 다르겠지요. 뭔가 좀 우리 애가 뭐 잘생기고 능력도 좋고 연구도 잘하고 뭐 정말 노력파에다가 막 이렇게 대단한 성과들을 막 갖고 있는데 세상이 몰라주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걸 빛을 내잖아요. 그죠? 그쵸.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주식도 저평가를 투자한다는 개념이 남들이 몰라주고 있을 때가 저평가인 거지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어떻게 저평가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투자의 원칙, 정석을 알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지금 발굴하셨고 잘 잡으셨고 더 떨어지고 남들이 몰라주면 위로해줘야죠. 그래 힘드니 내가 좀 더 사줄게 내 돈 여기 있다 이러면서 더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들고 가시면 되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잘해주세요. 잘해주면 얘 보답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D&D 파마텍이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36,000원에 D&D 파마텍이요. D&D 파마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36,000원에 20%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저랑 상담은 처음이죠, 그죠? 제 방송도 처음 보시고 한참 전에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왜 이런 질문했냐면은 일단 신규 상장주는 3년 물리시는 게 맞아요. 샀으면 3년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뭐 한 재작년까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상장주들이 3년 동안 빠지는 경우들이 다 없었는데 한 5년 전부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부터 거의 종목들이 신규 상장을 딱 하잖아요. 그럼 위에서 뭐 어떻게 움직이든 초반에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거의 3년 동안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 최근 5년간의 트렌드가 신규 상장주를 뭐가 됐든 간에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이 뭐 종목이 좋네 안 좋네 이런 거 상관없이 샀다 3년입니다. 그냥 3년 동안 물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싫으시면 중간에 손절하시면 되고 그게 싫으셨다면 안 사는 게 제일 좋았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그냥 3년 동안 사지 마라. 상장하고 3년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3년 동안 안 보는 게 좋다. 뭐 그게 전문가마다 뭐 2년이다, 3년이다, 뭐 4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만큼 상장하고 난 다음에 짧은 기간 내에 투자하면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걸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차트를 매일같이 보고 종목을 매일같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상담을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하루에 한 10명 정도 상담을 하면은 신규 상장주를 샀던 사람들이 하루에 한 2-3명이 전화가 온다 치고 내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상담을 해보니 야, 이분들은 항상 3년 동안 물려서 고생하시더라. 라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경험이.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나오면은 안 하는 게 맞는데 자꾸 이렇게 하신다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이 기업이 뭔지 전 관심이 없습니다. 뭐 하는 기업인지 몰라요. 돈도 못 벌고 있는 기업이고 돈 못 버는데 뭐 기술이 좋겠죠. 기술 좋으니까 상장됐겠죠. 그 기술이 뭡니까? 대충 보면 뭐 신약 뭐 개발하고 이런 약이겠죠. 뭐 대충 이렇게 파마가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약 만들겠죠. 뭐 그 별로 그 이상 관심 없습니다. 왜요? 뭐 SK 바이오팜은 안 좋은 기업이었습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안 좋았습니까?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안 좋았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안 좋았습니까? 좋은 기업들 다 상장했는데 3년 동안 다 박살났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안 좋습니까? 카카오페이 안 쓰십니까? 다 쓰시지. 근데도 상장하자마자 3년 동안 빠졌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 상장주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네, 이런 기업 좋습니다. 이런 기업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습니다. 보안 관련 줍니다. 반도체 관련 줍니다. 무슨 로봇 관련 줍니다. 자율주행 관련 줍니다. 보안 뭐 했고 우리가 뭐 영상 했습니다. VR, AR 관련 줍니다. 상장하면 다 3년 동안 빠집니다. 제약 바이오입니다. 3년입니다. 뭐 합니다.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들고 가시면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뭐 저는 뭐 때문에 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신규 상장주는 몇 년 빠진다고요? 한 3년 빠진다는데 네, 3년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겠네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냥 매우 높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약 개발을 100개 종목 했다, 중에 뭐다 해가지고 99개에서 뭐 99개 정도가 아니죠. 한 98개 정도가 100개 종목 중에 98개 정도가 빠지니까 98% 확률로 3년 동안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내려갈 때 손절 라인 정해놓고 물리지 않는 법이죠. 3년 동안 물리기 전에 빨리 사전 차단해서 빨리 나와버리는 방법입니다. 조금 꼬리를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라고 형성되어 있는 27,600원, 27,500원 이 자리가 만약에 27,000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가 무너지면 손실률은 좀 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장하고 난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거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위에 잡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손실률은 한 25%대 손절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손절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처지상. 그리고 지금 이거를 뭐 들고 계시다가 뭐 비만 치료제라던가 이런 쪽으로 막 엮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의 이야기들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다 보니까 요즘 그 장 안 좋을 때 신규 상장주들이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장 안 좋아서 지금 장이 좀 힘이 안 좋다 보니까 얘가 일시적으로 급등이 나온다면은 고민할 필요 없이 저는 34,000, 5,000원에서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신규 상장주는 걸리면 3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우리가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 오늘 파시고 나면은 상장된 지 3년 안 된 기업은 이유가 뭐가 됐든 이유 불문하고 사지 마세요. 누가 좋다고 하든 간에 정말 진짜 꼴배기 싫은 원수가 있으면 추천해줘도 괜찮습니다. 3년 동안 너 한번 아마 죽어봐라 하면서 원수를 추천해주는 정도는 괜찮은데 그거 말고는 하지 마세요. 신규 상장주 사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아마 신규 상장주 내일도 다음 주에도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여러분들이 말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신규 상장주는 3년간 사지 마라라는 것을 꼭 알려주세요. 다들 돈 벌고 싶어 주식하는 거지 물리고 싶어서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확률상 물릴 가능성이 높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고점 매매도 그렇고 신규 상장주도 그렇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해드릴 거니까요. 내일, 모레까지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해보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